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오는 2016년 7월 이후부터는 뉴욕주 공립학교 학생들이 동해라는 명칭을 배우고 공부할 수 있을까요? 뉴욕주 동해병기 법안이 상원에서 압도적 표차로 가결됐습니다. 버지니아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특히 상원은 세월호 참사 애도 결의안까지 채택해 뉴욕 주재 한국 총영사관을 통해 애도 결의안을 전달했는데요. 동해병기 법안이 발의되려면 아직도 많은 절차를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한인사회는 힘을 모아야 합니다. 특히 유사한 내용의 동해병기 법안을 상정해 놓은 브라운스타인 의원에게 법안 수정을 공식 요청해 법안을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주 상원에서 통과된 동해병기 법안 소식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Ayes 59, nays 1. Bills passed. 뉴욕주 상원은 어제 저녁에 열린 상원 전체 회의 표결에서 공립교과서에 동해병기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찬성 59표, 반대 1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지난 2월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 의원이 발의한 동해병기 법안은 첫 관문을 무난히 통과했습니다. 표결에 앞서 법안을 발의한 아벨라 의원은 지난 2000년 동안 사용되던 동해가 1920년대 일제 침략과 함께 일본해로 바뀌었다면서 법안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칠 것이라고 동료 의원들을 설득했습니다. This legislation would ensure that the children of New York not only receive quality education, but also accurate education by facilitating and understanding that the body of water that separates the Korean Peninsula and Japan is also known as the East Sea. 결국 법안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상원을 통과했고 하원을 거쳐 입법화가 되면 2016년 7월부터는 모든 뉴욕주 공립학교 학생들이 동해병기가 표시된 교과서로 수업을 받게 됩니다. 이날 표결을 참관하기 위해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플러싱에서부터 참석한 30여 명의 한인들은 우리의 빼앗긴 이름과 역사를 되찾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이 교과서에서 배운다는 거는 그거는 당위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평생을 잊지가 않는 거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일본해로만 배우던 것을 동해랑 같이 배운다는 거는 이거는 역사가 바뀌고 우리의 빼앗긴 이름을 찾는 아주 그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막 뉴욕주 상원을 통과한 교과서 동해병기 표기 법안. 과연 하원과 주지사 서명을 거쳐 법안이 버지니아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입법화가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지난 8일 뉴욕 스토니 포인트에 위치한 패트리엇 힐스 골프 클럽에서 KBN 골프 챔피언십이 열렸습니다. 경기 시작 전 비가 내리고 궂은 날씨였지만 많은 한인 골퍼들이 참가해 프로 못지않은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로 6번째를 맞은 KBN 골프 챔피언십. 뉴욕 스토니 포인트 패트리엇 힐스 골프 클럽에서 열린 챔피언십은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뉴욕과 뉴저지에서 남녀 선수 100여 명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실력 있는 한인 골퍼들의 참여로 명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오전에 비가 내려 그린 상태를 우려하는 선수들이 많았지만 경기가 시작된 오후부터 비가 그치면서 원활한 경기를 펼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경기 시작할 적에 비가 와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중간쯤에 비도 그치고 또 생각보다 많이들 오셔가지고 지금 너무 즐거운 시간 갖고 있습니다. 10번 홀과 13번 홀에서는 렉서스 ES350과 현대 에쿠스가 경품으로 걸린 홀인원 대회가, 4번 홀에서는 장타 대회, 17번 홀에서는 근접 대회가 부수적으로 열려 선수들에게 재미를 더했습니다. 챔피언십에서는 17명의 선수가 싱글 핸디캡을 기록하는 등 프로 못지않는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는 행사들이 많은데요. 해마다 어버이날이 되면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대접하는 곳이 있어 한인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금홍기 기자입니다. 뉴욕 플러싱 노던 171가에 있는 한 유명한 한식당입니다. 점심시간이 채 시작되기 전부터 식당 안은 발 디딜 공간조차 없이 문정성시를 이룹니다.
오늘 손님들의 대부분이 머리가 희끗희끗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입니다. 이 한식당에서는 어버이날을 기념해 점심시간 동안 일반 손님을 받지 않고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4년 전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독지가의 후원으로 시작된 이 행사는 해를 거듭할수록 많은 어르신들이 찾으며 연례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뭐 몇 년째 계속 그거 하지만은 올해는 더 많이 오시는 것 같네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이런 분위기가 전체 우리 한인 동포 사회에 많이 만연화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한식당을 찾은 어르신들은 현대사회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각박해져만 가는 세상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줘 고맙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다고 전합니다. 해년마다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제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렇게 와서 먹는 게 너무 영광이고요. 아무쪼록 이분 이렇게 해주신 분한테 만수부강하시고 건강하시라고 저희들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편 내일 플러싱 금강산 연회장에서도 오전 10시부터 어버이날 효도잔치가 뉴욕 병원 선교회 주최로 열릴 예정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실종됐던 컬럼비아 치대생 이지원 씨가 실종 한 달여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이 씨의 무사 귀환을 기원했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 3일 오후 허드슨 강에서 발견된 20대 여성의 신원을 조사한 결과 이지원 씨로 확인됐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수사당국은 이 씨의 시신을 검시소로 보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시신의 부패 정도가 심해 정확한 부검 결과는 이틀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일단 이 씨가 과거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실종 당일 밤 조지 워싱턴 브리지에서 휴대전화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점 등을 감안해 투신 자살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범죄학 전문가들은 시신 부검 결과 폐에 물이 차 있을 경우 투신 자살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이 높고 그 반대의 경우는 타살 후 시신 유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실종된 이 씨의 휴대전화에 마지막 걸려왔던 전화에 캘리포니아 번호가 찍혀 있었던 점을 미루어 납치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족들은 타살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씨의 오빠 매트 씨는 이 씨 실종 후 사립탐정 고용을 위해 모금 웹사이트를 개설해 8만 7천여 달러를 모았습니다. 컬럼비아 대학도 이날 학생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이 씨의 죽음을 알리고 명복을 빌었습니다. 체류 신분을 이유로 무상 교육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도 미 전역의 공립학교들의 체류 신분을 이유로 학교 등록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새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공립학교들이 지켜야 할 이민자 교육 지침을 발표하고 각 학교들이 철저히 준수할 것을 공지했습니다. 연방교육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지침의 주요 내용은 공립학교들이 서류 미비자라는 이유로 학교 등록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학부모나 학생의 체류 신분에 대한 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함께 명시했습니다. 거주증명서로 운전면허증이나 주정부가 발행하는 신분증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서류 미비자 학생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될 경우 다른 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학부모나 학생이 출생증명서 또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학교 등록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나 학생의 이민 신분을 확인하는 데 사용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는 이 같은 연방정부의 개정 지침을 학부모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해 홍보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이번 지침에 대해 서류 미비자들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보다 명확하게 상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플러싱 위안부 추모길 조성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뉴욕시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던 도로 개명 입법 요청안은 제출도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터 쿠 의원은 왜 추모길 요청안을 제출하지도 않은 채
추모길 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는지 한인 사회는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지만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피터 쿠 뉴욕시 의원이 지난 2012년 2월 추모길 명명 계획을 발표하고 같은 해 7월 시의회에 도로 개명 입법 요청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위안부 추모길 조성 요청안은 규정을 충족시키지 않아 아예 시의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 의원은 지난해 위안부 추모길 요청안을 아예 제출하지도 않았습니다.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3년까지 시의회를 통과한 도로 개명 조례안 4건 가운데 위안부 추모길 명명안은 어느 조례안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시의회 내부 문서에 의하면 도로 개명은 뉴욕시 주민이거나 태어난 시민 또는 뉴욕시와 특정 커뮤니티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본군 강제 위안부라는 사안 자체가 시의회의 도로 개명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기간 중 통과된 조례안 3개를 통해 이름이 바뀐 도로는 총 149개로 나타났습니다. 구 의원은 지난해 2월까지만 해도 추모길 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히며 당시 뉴욕 한인회의에 9월이면 추모길 명명이 확정되고 156스트릿에서 루즈벨트 애비뉴로 들어가는 사이길이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위치까지 밝힌 바 있습니다. 구 의원은 현재 다른 대안을 찾고 있으며 한인사회와도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요커들의 연소득은 2.5% 올랐지만 아파트 임대료는 평균 11%나 인상됐습니다. 뉴욕시의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이민자들이 증가하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집단으로 거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뉴욕시에 앞으로 10년간 서민 아파트 20만 가구가 지어질 예정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을 위협하는 경제,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어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서민 아파트 20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는 주택 부족 현상은 빈곤층부터 중산층까지 영향을 받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총 예산 411억 달러의 서민 아파트 프로젝트는 시정부 13개 부서와 개발사 200여 곳이 참여하며 시정부가 82억 달러를 투입하고 민간 자본으로 300억 달러를 조달합니다. 나머지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300억 달러는 서민 아파트 신축에 111억 달러는 기존 서민 아파트가 일반 아파트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재임 12년 동안에는 16만 5천 가구가 공급됐었습니다. 시정부는 개발사들이 아파트를 신축할 때 반드시 일정 비율 이상의 서민 아파트를 포함시키도록 하고 서민 아파트 개발사에는 감세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현재 불법으로 규정돼 있는 지하실과 차고 개조 후 임대도 안전 기준만 이행한다면 허용할 방침입니다. 흰 쌀밥보다는 현미 잡곡밥이 또 소금이 많이 들어간 음식보다는 저염식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건강한 식단을 실천하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요. 뉴욕 한인 봉사센터 KCS가 건강한 식단 만들기 캠페인을 통해 한인들의 식단을 건강하게 바꾸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상당수 한인들이 일요일에는 교회나 성당, 절 등 종교기관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종교 행사 전후 자연스럽게 식사도 하게 됩니다. 봉사자들에 의해 정성스럽게 식사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건강한 식단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뉴욕 한인봉사센터 KCS는 한인들의 건강한 식단을 장려하기 위해 종교계를 시작으로 건강한 음식 환경과 문화 만들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KCS는 오늘 뉴욕 플러싱에 위치한 한 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캠페인이 더욱더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종교계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KCS가 또 파트너십 for 헬스케어 뉴욕과 같이 손잡고 뉴욕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양 기준 지침서를 가지고서 저희가 한인사회가 같이 이런 좋은 음식 환경을 만들다고 하면 우리 한인사회가 저절로 건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런 프로젝트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뉴욕에서는 10여 개가 넘는 종교단체가 이 캠페인에 동참하며 점점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모든 교인분들이 건강한 모범을 보여갖고 정신적으로나 또 신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좀 건강을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평소 백미와 짠 음식에 길들여진 한인들의 식습관. 이러한 식습관으로 인해 한인들은 당뇨병과 합병증을 동반한 기타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종교계부터 건강한 식단 만들기를 실천해 건강한 한인사회를 만드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KBN 뉴스 금홍계입니다. 카네이션의 꽃말은 건강을 비는 사랑과 존경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어머니날과 아버지날이 각각 있죠. 어머니날은 5월 둘째 주 일요일, 내일이네요. 아버지날은 6월 셋째 주 일요일입니다. 어버이날은 1913년 미국의 한 여성이 자신의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 필라델피아의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흰 카네이션을 하나씩 나눠준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어버이날도 이 어머니 날에서 왔다고 하는데요.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